안녕하세요. 열고닫기 꾸망입니다. 불과 3월 1일이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맞는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1, 2월 달에는 아직까지는 신을 껴서 도약하는 달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3월 달에는 뭔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도 1, 2월 달에는 창업 지원 정책이 조금 많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3월 달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여러 정책들이 나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3월에 놓쳐서는 안 되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6년 3월 청년 정책이 있는데 사실 이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년 정책 사용 설명서에서 3월 정책에 대한 거를 딱 그 캘린더 형태로서 나왔더라고요. 청년 정책 사용 설명서는 되게 콘텐츠를 잘 만들어가지고 뭐 카드뉴스든 아니면 블로그의 아티클 형태로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시기에 맞춰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좀 언급을 해본다 그러면은 뭐 근로장려금도 있고 기본소득도 있고 청년수당도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늘은 뭐 요거를 근거로 해서 또 얘기는 하되 여기에 캘린더에는 다 담지 못한 그런 정책들도 같이 한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크게 적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막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보이나요? 제가 이제 왼쪽에는 화면에 핸드폰을 띄워놔서 이제 보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잘 보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첫째 주부터 해서 역시나 3월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확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뭐 금융이나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 대상을 했을 때도 대학생이랑 일반 청년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좀 제공되는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3월 달부터 좀 챙겨야 되는 정책들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단은 체크해서 본다 하면 일단 저는 금융 파트로 이제 좀 파트별로 좀 구분을 해보고자 해요. 이게 또 얼굴이 비춰지니까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안 보이네요. 일단 금융 파트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전달이 되니까 금융 파트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또 내 화면 얼굴에 가려지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한번 좀 가려서 보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근로장려금 같은 게 잘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2025년 기속 하반기분으로 해서 근로장려금에 반기 신청할 수 있는 그 기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쏠쏠해요. 만약에 내가 일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대상자가 어쨌든 근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 어떤 그 기준선 미만으로 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일을 했지만 더 열심히 일하세요라는 부분으로 해서 근로장려금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도 뭐 예시로 해서 참고로 해서 요거는 청년정책 사용 설명서에서 나오는 그 카드뉴스입니다. 요 정도 금액이 입금되는 케이스예요. 그 뭐 20만 원, 뭐 30만 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산정하는 그 금액 기준이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상반기에 이제 지급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요 기준이 일단은 뭐 정규직으로 해서 일반적인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조건은 안 되실 텐데 다만 좀 프리랜서나 아니면 계약직 형태로 해서 기간이 되게 짧고 2025년도 소득이 적다라고 하시면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부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하는 부분이니까 그 대상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얼굴이 안 보였으니까 얼굴이 살짝 가려서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드리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사실 좀 실험사업처럼 처음에는 운영됐는데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3월 3일부터 해서 4월 1일까지인데 일단은 기간은 되게 길죠.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진행되는 부분인데 다만 경기도에 사시는데 24세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4세 넘었다. 청년이라 그러면은 말은 청년 기본소득이지만 사실 경기도 24세 기본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 3년 동안 살았거나 아니면 합산 연도가 10년 이상이 됐을 때 그게 이제 24세인 청년만 받을 수 있는 거고 분기당 25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원을 하는데 요게 이제 4분기까지 그래서 총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세 넘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쉬운 부분인데 근데 24세로 뭐 기준을 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졸업을 할 때 직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서 이런 기본소득이 나오는 부분인데 만약에 내가 24세다라고 하면은 놓치지 않고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 말고 서울시에는 청년수당 없냐라고 하면은 서울시에도 청년수당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경기도는 기본소득이었고 서울시는 아예 청년수당이라고 해서 생애 1회 지원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보면 아까는 24세 청년에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네, 25만원씩 해서 4개월 동안 100만원 형태로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 청년 수당은 좀 더 브로드합니다. 나이대는. 원래 서울시의 청년이라고 하면은 20에서 39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대상은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또 청년이 아니라 미취업자인 대신에 최종 학력 졸업자인 그 대상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때 좀 금액은 경기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좀 큽니다.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요것도 이제 청년 수당이라고 했지만 구직 활동하는데 쓸 수 있게끔 하는 비용의 성격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금도 있기는 하지만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 같이 전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미취업자라고 해서 지금 그냥 일하지 않는 청년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당구장 표시되어 있기는 한데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의 계약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된다 하면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3월 13일까지 이게 일단 생애 1회 지원되는 거니까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6년 1차 희망 계좌, 요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제 좀 보이니까 월 10만원 저축을 하면은 정부의 지원금이 월 30만원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원금으로 납입하는 거는 360만원인데 수령액이 1440만원 플러스 알파인 이자 금액으로 되는 부분이. 그래서 웬만한 청년 도약 계좌도 있고 앞으로 이제 6월 달에 청년 미래의 적금도 나오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것도 향후에 다룰 예정이지만 굉장히 저축액 원금 대비해서 수령액이 진짜 많은 부분이니까 요거가 만약에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가구여야 되는 그 기준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만약에 지금 소득이 좀 적은 상태의 수급가구라고 하시면은 이 계좌를 가입하셔서 향후에 더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자금을 모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좀 지역별로 아까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 이렇게 있는데 조금 다른 형태의 또 지원 있어서 생각합니다. 다른 형태라고 하면은 카드라는 이름으로 붙여졌지만 사실 성격은 또 비슷해요. 인천에 이제 드림체크 카드라는 게 있는데 3월 18일까지입니다. 그것도 보면 이제 중위소득의 50%, 그다음에 150% 이하의 대상이 되는데, 요거는 좀 대칭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아까는 서울시의 34세까지인데 요거는 18세에서 39세까지 미취업 자 또는 창업자까지도 포함이 되는 부분. 요거는 비슷해요. 그래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에서 300만원까지 이제 부분인 거고, 이것도 좀 구직 활동비로서의 어떤 성격이 강해서 인천 청년이라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 그러면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부산에서도 아직 이제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3월 9일부터 해서 27일까지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것도 인천이랑 마찬가지예요.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인 거고, 이게 소득도 서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750만원 이하가 되면은 대상이 되는 부분. 이거는 좀 특이한 건 사회 진입 활동비라는 측면으로 되는 거고, 이것도 구직 활동 지원 활동비랑 비슷한 성격이에요. 근데 이름이 좀 사회 진입 활동비, 구직 활동비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좀 비슷한데 약간 언어만 달리 쓴 경우인 것 같고, 여기에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주는 게 아니라 30만 원을 6개월 동안 180만 원 주는 형태로 해서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부산시 캐릭터인 것 같은데 잘 만들어서 그쪽 카드 되게 귀엽게 잘 만든 거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0명이나 이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아까 서울시에서 나오는 정책이 엄청 요게 서울시 청년수당은 2만 명 정도 지원이 되고, 디딤돌 카드는 그래도 많아요. 10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요게 대상이 된다 하면은, 그리고 이제 취직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지원을 받아서 든든하게 좀 시험 응시료라든가 면접 복장비라든가 또 구입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원활히 내가 하고 싶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해서 금융이 아닌 주거에 대한 부분인데, 인천시에서 금방도 인천시 나오기는 했는데, 인천시에서 이제 천원주택에 대한 게 나와요. 항상 이제 임대주택에서 저는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신청 기간이 너무 짧아요. 요거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지만 주말 빼면 5일 동안, 그래서 월화수목금 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데 3월 중순에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월 한도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임대료를 3만 원에 공급하는 부분인데, 하루 1,000원. 1,000원 주택이라는 건 하루 1,000원. 그래서 월 단위로 했을 때 3만 원 주택.
천원주택은 어쨌든 맞는데, 근데 이게 가장 큰 메리트는 일단 임대료도 싼 부분이 있지만 또 최대 6년 거주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주거에 대한 거주의 안전성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역시나 이제 인천에 살고 있는데 구직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신혼 신생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인천에 계속 거주하는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고 하면은 또 인천시 천원주택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SH 서울시에서 나오는 매입 임대 주택입니다. 이것도 거의 뭐 신청 기간은 비슷해요. 짧다라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 짧거든요. 3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동일한 주에 신청 기간이 되는 부분인데 수, 목, 금 해서 딱 3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잘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게 23시 59분 뭐 이런 것처럼 자정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17시까지 이제 제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 체크해서 장기 미임대 매입 임대주택을 신청하시면 좋겠답니다. 요거를 조금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얼리고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이제 소득의 한 130%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면은 570만원, 2인 가구면은 820만원, 3인 가구 1000만원 이러는데 거진많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특별한 게 1인 가구면은 좀 가산등급에 20%를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대가 조금 더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연령층이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있고, 보면은 이게 몇 가구가 이제 지원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60가구, 261가구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 안에 뭐 구별로 해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대를 보면은 괜찮거든요. 장기 미임대 임대주택이지만 이게 좀 찾아봐서 이게 얼마만큼의 뭐 지하철이랑 멀리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기는 하지만 뭐 강동구만 하더라도 비싼 동네잖아요. 네, 임대보증금이 뭐 2,300만 원에 월 임대료 30만 원. 전용 면적도 보면은 전용 면적에서 3.3을 나누면은 그게 평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누면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넓진 않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일반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좀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싸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자세히 보시고 내가 살고 싶은 동네라든가 아니면 좀 위치상으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 금액대까지도 한번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61가구 이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16가구거든요. 그래도 구마다 다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임대보증금을 높이면 당연히 임대료는 낮춰지는 형태로 해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내가 마침 지금 올해 주거 관련돼서 특히나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장기 매입 임대주택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장학금 분야 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국가 장학금도 있고 근로장학금도 있고 주거안정 장학금도 있습니다. 보면 국가 장학금을 3월 17일까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17일까지여서 여기에 뭐 서류 제출하는 건 3월 24일까지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요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나오는 거고 3월 17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일단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 끝났고 2차로 해서 이제 국가장학금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1차를 놓친 재학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요번에 뭐 신입생으로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또 놓치지 말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여기도 보면은 구간별로 해서 이전에는 안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제 웬만하면 다 되는 부분이거든요. 했을 때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가장학금뿐만 아니라 근로장학금, 그 다음에 주거안정장학금까지도 신청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지역별로 해서 이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많이 나왔거든요. 뭐 서울시도 있고 인천시도 있고 이렇게 하는, 또 대전에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지역별로 좀 상이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18일까지로 돼 있고 인천시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도 큰 부분이니까 학자금 대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마지막 파트인 것 같고, 창업 분야로 본다 그러면 뭐 최근에 올린 영상도 그렇지만 그 예비 창업 패키지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떴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예산도 깎였는데 그게 뭐 대상자 수도 적고 뭐 등등등 이런 걸 고려할 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일단은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린 신청을 무조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나온 부분, 오늘이 아니죠? 어제? 네, 어제 나온 부분인데, 창업중심대학의 창업중심대학에서 창중대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공고도 어제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조금 더 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역 기반의 창업이랑 대학발 창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예비 창업부터 해가지고 7년차 이내의 기업까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경쟁이 역시나 빡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창패랑 창중대, 뭐 내가 예비 창업자, 좀 창업의 초기 단계라고 하면은 무조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거는 다 열려 있는 거니까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으셔서 본인의 어떤 사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KR 창작 지원, 예술 분야 지원 사업이 또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창작자 지원이어서 어떤 지원, 그냥 뭐 창업 아이템에 대한 뭐 사업화 지원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39살 이하의 순수 예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못 벌어서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순수 예술을 하시는 예술가에게 1인당 연 6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주어지는 부분이니까, 요것도 내가 예술 창업 원천 창작 예술가, 그 순수 예술을 좀 추구하는 창업가라고 하시면, 예술가라고 하시면은 꼭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술 분야에서 내가 지원 사업으로서 뭔가 좀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것도 뭐 예비 창업 단계도 있고, 그 다음에 7년차 이내에 뭐 도약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것도 지원 사업별로 이게 또 섹터 트랙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내가 예술 분야로 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창업 말고 하나가 더 있었네요. 그래서 영커리언스 캠프라고 해서 또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좀 시행되고 있는 첫 번째 사업이 있습니다. 첫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여러 가지 커리어 관련돼 있는 정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영커리언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새로운 뭐 5주간의 직무 캠프를 또 엽니다. 200명 정도 신청을 받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신청 기간이 3월 26일까지 해서입니다. 총 5주차 동안 커리어에 대한 뭐 특강부터 해서 멘토링도 하고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특강까지 하는 부분이라, 이게 이제 직무별로 지금 또 이렇게 특히나 이런 멘티가 있는 부분이라서 멘토와 멘티 관계에서 또 얘기를 또 들어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사업을 훨씬 더 사업이라기보다 어떤 커리어에 대한 부분을 잘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서 한 달 동안 이거 프로그램을 또 체험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체험을 또 해보시면. 그래서 정보 전달 팁으로 넘어가면, 다다른 사업을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 영커리언스도 마찬가지지만 진로, 그 다음에 커리어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단순히 이제 고민으로 스스로 자기 개발하거나 아니면 커리어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또 어떤 사업에 참여해서 실제 또 어디 가서 일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멘토 멘티의 관계로서 의견을 듣거나 또 잘 준비할 수 있는 그게 될 텐데, 그때 앞에는 좀 멘토 멘티에 대한 관계로 해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으면은, 다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내 마음 건강이라든가 건강 체크도 하면서 뭐 식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제공받으면서 1개월까지 해볼 수 있는, 이거는 사업 기간도 길죠.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청년 다단 무조건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걸 이제 열고 닫기에서 이제 마감 순으로 이제 봤을 때 트랙이 되는데, 앞에서 사실 3월 달에 좀 핵심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정책들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아까 뭐 대학생이라 그러면은 이제 근로장학금이라든가 안정장학금 등등등 해가지고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지금 두 단위의 어떤 청년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사업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또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실 못 다룬 정책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열고 닫기에서도 최대한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청년 플랫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보시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딱 이렇게 준비된 소식을 다 전달을 드렸고요. 매월마다 첫째 주에는 이렇게 좀 알았으면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10시 반에 또 라이브 방송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열고 닫기 꾸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